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최한국입니다. 와, 여기 미디어분들, 기자분들이 아주 많이 모였어요. 현대차가 1970년대부터 옛날부터 이 나노 기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진짜 몰랐습니다. 와, 최첨단 진짜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적용될 수 있는 태양열이라든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 나노 기술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 개발이 됐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공개를 하기 위해서 6가지 기술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유기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기술력,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나노 고분자 기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셀프 힐링 고분자 코팅. 이거 어떤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유리 위에 코팅을 한 샘플인데요. 셀프 힐링 고분자 코팅이고. 콩알만 쌀알만 하네. 네, 이게 저희 현미경이 쌀알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크게도 만들 수 있고요. 네, 벌크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날카로운 물질로 스크래치를 주게 되고 그걸 현미경으로 관찰하시면 실시간으로 붓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네네. 한번. 오, 제대로 누르시는데요. 네, 날카로운 물질로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여기다가 현미경에다가 네, 현미경으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 이 스크래치를 했고요. 긁힌 부분이 네, 이렇게 긁힌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가 긁힌 부분이고 여기는 벌써 사라졌고요. 여기도 사라졌고. 오, 우리 벌써 다 사라졌어. 네, 여기만 사라졌고. 엄청 빠르네요. 네. 이거 지금 튀어나오는 이거 소재는 두께가 어느 정도? 지금 두께는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크래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하거나 그거랑 비슷한 수준의 스크래치이고 날카로운. 예전에 닛산에서도 페인트가 있었고, 네. 최근에 또 이제 BMW도 iX의 차량에 네, IX. 그릴에도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랑 비교한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거보다 더 빠르게 된다고 빠르게.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반복해서 힐링할 수 있는 반복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이제 빠르게 힐링되기도 하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iX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 이틀 이상 걸려야 네, 되는데, 하루 상온에서 이거는 뭐 그리고 온도도 되게 높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상온에서 뭐 네. 1시간 정도면, 상온에서 1시간 정도면 한 된다. 2시간 상온에서 2시간이면? 2시간 정도면 네. 신기하네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 언제쯤 상용화 아직 된다고 지금 보시면? 개발 단계 중이어서 상용화는 최대한 빨리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전기차에다가 적용이 될 거라고 봐야겠네요. 전기차뿐만 아니고 자율주행이 되는 차들에다가 먼저 네.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앞에다가. 네, 라이다 아니면 네. 카메라에 네네네. 센서, 렌즈 렌즈 위에다가 코팅해서 네. 안전 부품으로도 사용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필름에다가 하게 되면, 렌즈에다 하게 되면 완전히 투명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굴곡도 없어야 되고. 네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한. 지금 이거는 좀 다른 소재이고요. 지금 투명한 고분자도 똑같이 개발하고 네.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투명 복사 필름.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투명 복사 필름은 기존 열 차단 필름에서는 열 차단 기능만 있는 그렇죠. 반면에 투명 복사 냉각 필름은 기존 열 차단 필름이 가지고 있는 차단 기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열을 빼내주는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열을 빼내준다는 게 네네네. 뭐 팬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네.
근데 열을 어떻게 빼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을 빼내주는 원리가 이제 네. 복사라는 열 전달을 통해서 네. 빼내주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구라는 뜨거운 물체하고 우주라는 차가운 물체가 있으면은 네. 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구에서 발생된 뜨거운 열이 우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빠져나가는 특정 영역이 있어요. 네. 그 저희가 소재를 개발할 때 그 특정 영역을 최적화시켜서 열이 더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소재를 네네.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 색깔이 지금 이건 투명인데 네. 이게 이 필름이잖아요. 네네. 이 지금 투명인데 네. 여기에 만약에 썬팅 필름처럼 틴팅 필름처럼 네네. 색깔이 좀 까맣게 들어가면 아, 네네. 뭐 또 열 빠져나가는데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오히려 없이. 지금 투명이라서 그렇지 이거를 색상을 더 진하게 하거나 혹은 더 두껍게 하면은 성능이 더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대양성이 왜냐하면 들어오는 열을 더 많이 차단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더 성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필름이 실질적인 개발하신 그 필름인 거죠? 네네. 이거 만약에 상용화는 언제쯤 그러니까 이 필름 자체는 상용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필름을 개발하고 끝이 아니라 이걸 차량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글라스 내 접합 유리로 삽입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속에다가? 네네네. 아. 그래서 저희가 차량에 안쪽에다가 틴팅 필름처럼 이렇게 붙이면 안 되나요? 저희가 사실 이 차량 제작 공정에서 틴팅 필름을 붙이는 공정은 따로 없거든요. 네네. 글라스를 합지를 해서 글라스를 붙이는 공정은 있는데 필름을 붙이는 공정은 따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글라스에서 삽입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틴팅 썬팅 필름 제작하는 업체에 약간 접합할 수 있는 그런 그 필름 그 접착제를 바르면 네네. 충분히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붙이는 건 문제가 없어요. 네. 붙이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이 기술 내재화를 위해서 접합 유리 형태로 만들어서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완성차 업체, 네, 완성차 업체. 완성차에서 완성된 제품으로.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필름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틴팅 필름을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쪽 영역까지는 안 하고? 네, 안 하고. 굳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필름도 집어넣고 또 틴팅 작업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네. 틴팅 필름을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대부분 있기 때문에 하죠. 네. 네. 그런데 저희 필름에다가 틴팅 필름을 내부에 부착하게 되면은 성능이 더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필름을 접합 유리로 만들어서 나가게 되면은 기존 사용자들이 내부에 필름을 붙이면은 더 효과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저는 이 하나만으로 그냥 우리나라 틴팅 시장을 다 잡을 것 같은데 가격만 괜찮으면 정말 이거 다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도 기존 틴팅 필름보다도 싸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싸게. 근데 틴팅 필름 시장의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 천차만별이에요. 네네. 천차만별.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이제 프리미엄 틴팅 필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최고가. 네, 최고가. 최고가보다 좀 더 싸게. 네. 최고가 필름이 1m 제곱당 거의 10에서 20만 원 정도로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희 같은 필름은 1m 제곱당 이제 5에서 7만 원 사이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차 썬루프에 좀 붙이게 좀만 좀 떼주세요. 이게 아직 보안이 있어서 가져가기를. 네, 농담입니다. 이게 바로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일반적인 열차단 열차단 필름이고. 필름이 차량이 적용됐을 때 예. 내보는 거고. 아니 이것도 필름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루프 자체에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나 필름 없는 상태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깨끗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 요거는 투명 복사니까 요 필름이 이 젖었는데 붙였는데 차량의 내부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 차이가 네. 진짜 한 계속 뭐야 10도 이상 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실내 온도에서 네네. 이 굉장히 큰 센 조명을 계속 쬐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이렇게 계속 벌어지게 돼요. 네네네. 7도가 아니라 10몇 도 이상 차이 나네. 네, 지금 이게 14도 정도 차이 나네요. 네네. 야. 이게 근데 실내 조건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유리로 들어오는 이런 어려도 차단은 하지만 네. 이제 철판으로 들어오는 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열이 더 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네. 네. 천장을 좀 더 유리로 해야겠네요. 그 천장을 저희가 이제 클래스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빨리 나와서 제 차에도 빨리 하고 싶네요. 네.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투명 태양전지의 최대 장점은 저조도에서도 발전이 가능한 이렇게 투명한 50나노를 가지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만으로도 저조도에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솔라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양산된 실리콘 태양전지를 통해서 보조적인 이제 전력량을 충전한다는 개념이면 이제 실리콘이 하지 못하는 이제 차세대 태양전지를 저희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투명 태양전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윈도우 적용은 사실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미래 자동차가 가는 방향은 사실은 이제 엔진룸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윈도우 면적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투명한 실리콘을 가지고는 이제 보조 전력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윈도우를 저희가 활용하는 개념에서 이제 저희는 페로브스카이트 투명 태양전지를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 그 솔라루프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사실 그 솔라루프도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 투과율이 한 30-40%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보통 지금 이게 세계 최초라고 아마 저희가 기사가 어딘가 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투과율의 전체적인 이제 보통은 투가 뭐 세미 트랜스페런트라고 하면 특정한 파장대에서 투과율을 말하는데 저희는 전 가시광 영역에서 투과율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듈을 대면적화 시킨 것도 저희가 최초고 여기서 성능이 나와서 정말 이렇게 지금 뭐 가감 없이 저희 지금 이게 직렬 연결해서 연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어 이 빛으로만 해도 얘가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가려도 뒤에서도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에 유리창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오피스 건물의 그 실내빛 밖에서 오는 태양광만으로도 그 실내 사무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아마 충족시킬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향후는 이게 지금은 글래스로 제작을 하지만 솔라 필름까지 사실 연구를 해 틴팅지처럼 바르되 대신 전기가 발전되는 그게 뭐 외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안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향은 아직은 이게 결정난 건 없지만 이제 향후는 그런 이제 솔라 필름 개발도 좀 생각을 하고 디자인적인 측면은 사실 조금 추후에 저희가 아마 개발할 거고 현재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초 연구 단계인 것들인데 루프는 양산된 실리콘을 이용을 했다면 저희는 지금 차세대 재료는 사실 양산 업체가 현재는 없는 네네.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은 양산의 시점이 조금 더 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투명에다가 이렇게 솔러가 적용된 게 전 세계 최초라는 거죠. 네, 이 투과율에 정말 실질적 구동이 가능하고 이적 사실 대면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만한 셀을 보통은 이제 이런 태양전지 연구를 할 때 요만한 셀을 말을 하는데 저희는 실리콘 웨이퍼 스크린 수준으로 구현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전이 된다. 그리고 실내광에서도 저조도에서도 발전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핀만 조금이라도 미세 네. 핀만 있어도 그냥 작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전력이 많이 소비되거든요. 네. 그것도 가감 없이 직류이고 DC로 지금 구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밝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즘은 이제 5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창문용 모듈 이걸 정말 창문처럼 만들었을 때는 구동이 가능한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유리창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측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다 네네네. 전극을 심어 놓았습니다. 네. 저희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게 네. 메인터넌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현재는 지금 좀 5개가 아니고 빛이 좀 약해서 볼테이지가 2.4V밖에 나오지 네네네. 않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5개 평가를 하면 엄청 한 들어오겠죠. 5W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여기가 1.5에서 2W 정도 사이에 저희가 네네네네.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합의되면 총 4개니까 뭐 구름 끼고 한 날 있다면 평균적으로 5W 발전이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하루 정도 앞 유리에 거실 베란다에 베란다에 이제 전체 유리가 이걸로 됐다. 네, 그러면 냉장고로 돌린다. 그러면 냉장고까지. 제가 정확하게 그 전력량의 계산을 지금 해봤으나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네. 저희가 계산상으로 했을 때 이 정도 투과도에 이 정도 효율이면 가정 내에 할 수 있는 그 전력량의 한 대다수를 저희가 네네. 이 태양광 유리창으로 네.
다 할 수 발전이 가능하다는 아. 이제 계산을 한 적이 네. 있거든요. 제가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수치가 기억이 네.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리창 면적, 아파트 유리창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투명 태양전지를 달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조그만 소면적에서는 10%까지도 달성이 네네네. 되고 지금 현재는 5% 이상이 나와서 그 정도 효율만 가능하면 가정용의 전기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진짜 이거 인디케이터도 빨리 개발이 끝나서. 저도 상용화가 되었으면 빨리 좋겠고 됐으면 근데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퍼즐이 많습니다. 양산업체가 없고 아직까지 네. 선행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사실은 이건 이제 저희의 제 그거 명함이긴 한데 아직까지 네. 이런 디펙트 같은 경우에도 조절을 해야 되고 네네. 양산업체를 찾아야 돼요. 네. 일단은 저희는 쐈죠. 이제 하늘에다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네. 걸 이제 업체 그 영상되면 현대차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대차는 사실은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네. 모든 걸 다 만들진 않습니다. 네. OEM 회사가 이제 받아서 이제 결국은 아. 제조를 해야 되는 네, 그쵸, 거라서 그쵸, 그쵸. 그런 밸류 체인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 저희가 직접 양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기술을 양산업체에다가 일단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대략 가격을 얼마 정도? 일단은 저희 지금은 가격을 얘기를 드리기가 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양산업체에서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면 실리콘보다는 싸질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거는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기 네.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현재로서는 말하기는 힘들지만 실리콘 태양전지보다는 언젠간 싸질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라인이 칠을 그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정말 뭐 페인트를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거기 이제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이유는 이게 단순 글래스가 아니라 투명 전극이 들어가 있는 글래스다 보니 전극이 너무 이제 커지면은 저항이 너무 네. 커져서 그 하나하나를 사실 끊어주기 위해서 스트라이프를 그어 놓은 거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30개의 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줄 한 줄이 셀이고 이 한 줄 한 줄이 이 사이마다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유리 맞나요? 네, 유리예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유리 맞나요? 네, 근데 플라스틱도 가능합니다. 플라스틱도 가능합니다. 하긴 뭐 어디든지 다 시작하고 그렇죠. 하면 되니까 어디든지 저희는 되겠네요. 이제 요게 이제 조금 개발이 되면 그 다음 스텝은 솔라 필름 개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아서 이제 네, 말아서도 할 수 있고 정말 틴팅처럼 예. 펴바를 수도 있고 예. 그것도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선행 연구 단계이고 그쵸, 이제 그쵸. 이 선행 연구 단계에서는 정말 발목할 만한 결과를 좀 도출을 해내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선풍기 돌리고 빛도 들어오고 네네네. 실질적으로 발전 가능한 윈도우가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나노 입자 촉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네네. 나노 입자 촉매는 그 뭐 연료전지라든지 이 수소 자동차의 성능을 좀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서 네네. 이 촉매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 나노 입자의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촉매 성능이 결정되는데요. 이거를 저희는 기존의 모니터 화면, 그 2차원 모니터 화면이 아니고 저 3차원 가상 공간 안에서 저희가 나노 입자를 다양하게 구조를 바꿔봄으로써 성능을 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개선하는 그런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이제 예, 나노 세계 이제 예, 맞습니다. 여기서 나노 스케일이고요. 네네. 나노 스케일 내에서의 입자의 구조를 저희가 바꿔보는 거예요. 크기를 키워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성능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예를 들면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백금하고 구리 합금을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 주황색이 백금, 여기 좀 남색이 구리라고 하면은 이 구조를 바꿈에 따라서 성능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상에서 구현을 해보고 이제 실험으로 하고 실제로 또 할 수 합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실험하고 계산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약간 그 상호작용을 해서 반복을 하면서 실제 성능을 좀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예. 지금 이 전체 소재들을 개발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예, 그런데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노 촉매 쪽에 좀 약간 특화돼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확장되면 뭐 태양전지 소자라던가 이런 거 비슷한 구조로 어차피 다 모든 물질이 이게 원자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걸 활용해서 개발한 제품은 아직 없고 이거는 지금 예, 직접 하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먼저 가상으로
비용 없이 일단 해보고 저희가 실험팀에 네. 이런 연계를 결과가 해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합성을 하면 성능이 좋습니다라고 제안을 근데 실제로 이렇게 화면상에 가상 세계에서 예, 예. 합성을 했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또 똑같나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티눔 아이언 인터메탈릭이라는 촉매를 가상 환경에서 좀 만든 적이 있었고요. 근데 실험하고 좀 연결해가지고 합성을 했을 때 나노 입자가 좀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을 때도 비슷하게 실제로도 똑같다. 예. 그런 것들을 뭐 전자현미경이라든지 네네. 직접적으로 찍어서 비교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성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용 절감에서는 괜찮아요. 시간도 또 네, 절감되고요. 시간도 절감되고. 예, 맞습니다.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 백금 같은 걸 쓰게 되는데요. 실험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소재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뭐 전혀 비용이 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 조합 그리고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뭐 플라티는 뭐 구리를 했는데 구리가 아닌 뭐 코발트, 니켈 이런 다양한 원자들로 시도를 해서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도 뭐 선제적으로 해보고 뭐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저희는 이제 텐덤 태양전지라는 것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예, 기존에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의 그 이론적인 한계율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텐덤 태양전지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냐면 모빌리티는 약간 좀 제한된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면적에서 좀 고출력을 낼수록 저희한테는 좀 유리한 것이 되니까 지금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는 이론적인 한계율이 29%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보고된 효율 중에서 제일 가장 높은 효율이 26.8%. 그래서 여기서 한계율에 머물러 있어서 효율 극복하기 위해서 좀 제약 조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서 다중접합 태양전지, 그러니까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또 하나의 태양전지를 정기적으로 연결한 구조를 이제 텐덤 태양전지 구조라고 칭하는데요. 지금 빠르게 연구되고 있는 이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좀 급부상 중인 태양전지 중에 하나고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서 텐덤화를 하면 지금 33.7%까지 효율이 지금 보고된 상태고요. 저희는 그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그럼 몇 %까지 올라갔나요? 지금 저희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저희가 직접 만든 실물들을 측정한 정기적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 31%? 저희는 31.6%까지 달성한 상태이고요. 여기서 스케일 보시면은 소면적에서부터 지금 대면적까지 다양한 구조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면 주로 사용되는 데는 어떤 부분에 사용될까요? 저희는 이제 모빌리티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현대자동차다 보니까 자동차에 일단 먼저 적용을 시켜볼 생각이고, 현재는 실리콘 태양전지가 솔라 루프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더 확장해서 후드까지 이제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엔 차체에다가 네, 차체에다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솔라 루프랑 앞에 후드 쪽에 일단 첫 번째로 적용을 후드랑 하고 그 위에다가 또 셀프 고분자 나노 같은 고분자 기술까지 적용이 되면 차 그냥 완전 퍼펙트해졌는데. 친환경적으로 또 나노 소재들이 다 적용된 아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제품은 오일을 젤로 만들어서 캡슐화 시킨 겁니다. 오일 젤 캡슐이라고 하고요. 아까 저 설명했던 네, 맞습니다. 그 엔진이나 아니면 오일을 이제 그 윤활되게 네, 맞습니다. 부드럽게 커팅해주는. 네네네. 현재 이제 미래 산업 쪽에 이제 치중돼 있는 이제 많이 발전됐을 때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이제 우주 공간에서 무윤활 시스템에서 이제 코팅에 엔진 오일을 이런 마모가 일어나는 부분에 엔진 오일을 부어서 우주 공간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코팅에 오일을 고체화시켜 가지고 넣어서 윤활 효과를 일어나게 만들려고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캡슐이 터져서 네네네. 커팅이 됐어요. 네네. 근데 캡슐이 다 터지면 다 이제 더 이상 터질 캡슐이 없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모가 코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그 반영구적인 제품이 아니라 이 오일 캡슐이 사용하는 동안에는 기존 코팅보다는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코팅을 목적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제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 조건은 체온이 가능하게 해가지고 오일이 바크트로 이렇게 나오게 만든 제품이에요. 이렇게 오일이 나온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오일 젤 캡슐에서 이렇게 네. 많은 오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코팅이 접목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없는 제품은 이렇게 마모가 다 일어나게 되고 네네. 있는 제품은 이렇게 마모가 없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에는 드라이브 샤프트에 접목시키려고 와셔 제품에 이렇게 코팅을 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캡슐인가요? 네네, 오일 캡슐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눈에 지금 보이게 하기 보여드리려고 위해서. 크게 만든 거고요. 네. 이렇게 코팅용에게는 투명하게 지금 저희가 나노 사이즈 만들 수 있다고 네네네. 투명한 용액을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나노 입자여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처럼 해도 묽지는 않네요. 네네네. 만약 그러면 이 용액을 그 오일에 다가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게 제품이 되는 거네요. 아, 코팅 용액이에요? 네, 코팅 용액.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코팅 용액이라는 거잖아요. 예, 코팅 용액에 투명한 액체 부분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검정색 부분이 들어가면은 육안으로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네네. 투명한 부분만 사용해서 녹인 거를 보여요. 나노 사이즈를 강조하기 위해서 눈에 저희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투명을 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나 이런 거를 외부에서 오일을 이제 막 더 넣어가지고 윤활 효과를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 복잡한 구조의 기계 장치들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다 꾸준하게 윤활제를 넣거나 그리스를 넣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그리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이제 오일 효과를 낸다. 네네, 윤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우주 환경이나 아니면 미래 이제 전기 자동차의 모터나 아니면은 그 베어링 사이사이에도 계속 다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장치인데 이렇게 테스트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죠? 위에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 사용하지 않은 거,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 사용한 거. 그래서 마찰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거기는 거칠고, 네, 거칠고 여기는 부드럽게 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하중을 하게 되면은 더 차이가 크게 나지만 이제 한 장면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상용화는 언제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고 평가가 좀 더 잘 되고 난 다음에 상용화를 하자 해가지고 빠르면 내년. 내년. 네. 그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빠르면 내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력 감응형 소재. 자, 이거는 어떤 제품이 있는가요? 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압력을 감응해서 네네. 그 감응한 부분에 대한 전류적인 신호를 보내고 또 그 부분만 발열을 일으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지 또 압력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신호로 다 전달이 되고요. 또한 그 부분만 발열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에 따라서 그 따뜻함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저항이 꺼져 있다가 저희가 살짝 누르게 되면 저항이 22옴 정도. 네네네네. 그래서 세게 누르게 되면 저항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파워는 올라가고요. 이게 압력에 따라서 제가 또 힘을 빼면 약하고 힘을 주면 세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압력을 얘가 실시간으로 인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앉으면 좀 덜 따뜻하고. 그래서 몸무게가 아까 그 행사장에서 질문이 네. 나왔었는데 저희가 온오프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상의 압력만 올라오면 저희가 발열은 똑같이 네네네. 할 수 있게 아. 신호로 조절을 할 수 네네,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들어가는 그 전기적인 인풋은 조금 더 늘어나죠. 생체 신호를 심장, 심박이라든가 그 생체 신호와 건강 상태를 또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현재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현재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압력, 체압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이 기술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조금 더 노이즈를 제거한다면 이 호흡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이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거나 이런 자동차를 움직일 때 그런 액션들을 제외하고 호흡 신호만 뽑아낼 정도의 해상도를 갖춘 소재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까 뭐 약간 막 시계를 보셨는데 스마트워치처럼 그런 원리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워치는 조금 더 혈관을 직접 볼 수가 있지만 저희는 이게 제 개인에 걸치는 웨어러블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소재가 더 민감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술까지 이 나노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거 같습니다. 피부가 닿는 부분을 핸들, 스티어링 휠에 그 센서를 하게 되면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요즘에 또 스티어링을 놓는 추세라서 네. 이거는 이제 놓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